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교수의 간호TV입니다. 간호조무사 응시자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이 보건간호학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산업보건에 대한 요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기출문제를 반영하였기 때문에 영상만 보신다면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잘 들어요. 출발! 산업보건은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으며 자격시험에서 출제 문항수는 한 문제입니다. 먼저 근로자 건강진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진단의 종류는 한번 최근에 국시에 출제가 되었는데요. 일반 건강진단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사업주가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입니다.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한 번 이상, 기타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배치던 건강진단은 특수 건강진단 대상 업무 종사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해서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입니다. 특수건강진단은 유해 인자에 노출되는 작업 환경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 유지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입니다. 그리고 수시 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 인자에 의한 직업성 천식, 직업성 피부염, 그 밖의 건강장애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입니다. 임시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또는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 여부, 질병에 걸렸는지 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 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것입니다. 근로자 건강진단 후 건강관리 구분 판정을 해야 하는데요. 이 부분은 23년 하반기 국시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우선 여러 단계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건강한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 없는 근로자입니다. C는 C1과 C2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직업병 요관찰자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직업성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서 추적, 검사 등 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입니다. C2는 일반 질병 요관찰자로 일반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서 추적 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입니다. D단계는 D1과 D2로 분류되고 D1은 직업병 유소견자입니다. 직업성 질병에 소견을 보여서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입니다. 그리고 D2는 일반 질병 유소견자로 일반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입니다. R은 2차 건강진단 대상자로 건강진단 1차 검사 결과 건강 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근로자이며 U는 미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차 건강진단 대상임을 통보하고 30일을 경과하여 해당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건강관리 구분을 판정할 수 없는 근로자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설명해 놓고 이게 어느 단계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출제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산업재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정의가 과거 국가고시에 출제가 되었는데요. 산업장애 근로자가 업무 도중 원하지도 않고 계획하지도 않은 사건으로 인해서 인면 손상 및 상해가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 통계 지수로 사용되는 것을 살펴보면 건수율, 재해율, 중독률, 도수율, 강도율이 있고 도수율은 근로시간 중 발생되는 재해 건수를 나타내는 비율이며 강도율은 재해로 인한 실질적인 손해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자, 그렇다면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재해의 원인과 발생 조건을 정확히 관찰하여 대책을 세워야 하고, 두 번째, 작업 강도와 시간을 조절해야 합니다. 세 번째, 충분한 휴식 시간을 가지며, 네 번째, 올바른 자세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적성에 따라 배치하고 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야 하며, 여섯 번째로 정신적인 안정을 주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은 산업필요입니다. 이것의 개념 정의는 정신적, 육체적, 신경적 노동 부하에 반응하는 생체의 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원인을 살펴보면 작업이 너무 많다거나 작업 편성과 작업 시간, 그리고 개인 조건, 영양 상태의 악화, 작업 환경의 조건, 생활 조건, 수면 부족, 작업 의욕의 상실과 관련이 있습니다.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얼굴에 부종이 있거나 발한, 두통, 협심증, 관절의 강직과 이완, 호흡곤란, 체온 상승, 수면장애, 체중 감소, 신경증상, 식욕 부진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산업 피로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로는 생산성이 저하되고 재해 발생 건수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산업 피로를 위한 대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작업 과정 중 적절한 휴식 시간으로 피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동작을 피하고 에너지 소모를 적게 하며 기계 및 작업 자세는 인간공학적으로 고안하여 작업 환경의 유해인자를 개선하고 정비 정돈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업 시간 전중 후에 간단한 체조를 하고 각 개인에 알맞은 작업량을 배분해야 합니다. 충분한 수분과 그리고 충분한 영양 섭취가 필요합니다. 또한 가중한 육체 노동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정신 건강에 유의를 하며 필요의 축적을 가지고 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신 운동을 해야 합니다. 작업의 고달픔을 잊게 하기 위한 음주나 약제의 남용은 건강을 위해 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산업재해의 유해인자 관리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과거 국가고시에 출제가 되었는데요. 대치 또는 제거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덜 유해하거나 덜 위험한 물질을 대신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벤젠이라는 유기용제 대신에 덜 유독한 톨루인이나 크실렌 등을 쓰는 것입니다. 이 종류를 좀 더 나누어서 살펴보면 공정대체, 설비대체에는 가연성 물질을 유리병 대신 철제통에 저장하는 것이고 벤젠을 이용한 세척 공정을 수동에서 자동으로 교체하는 것이 해당됩니다. 물질 대체, 공정 대체, 그리고 작업 방법 대체 방법을 살펴보면 페인트 작업을 분무식에서 전기 흡착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에 해당하는 것을 설명하고 이것이 유해인자 관리 방법 중에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격리는 작업자와 유해인자 사이의 장벽을 놓여 있게 하는 것인데요. 물체, 시간, 거리의 장벽을 놓는 것입니다. 그 예를 살펴보면 방호벽을 쌓거나 밀폐시키고 원격 조정하는 등의 방법이 격리에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는 환기인데요. 오염된 공기를 작업장으로부터 제거하고 신선한 공기로 치환하는 것으로 그 예는 작업장 덮개를 설치하는 것이 해당됩니다. 또 하나의 방법으로는 개인 보호구를 사용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최근 두 번 국시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호흡용 보호구는 호흡기, 즉 유해물질의 침입 경로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경로로 호흡기를 통해서 유해물질의 침입을 막기 위한 것인데요. 먼지나 증기, 안개와 같은 액체 입자의 흡인을 막기 위한 경우 방진 마스크를 사용할 수 있고 산소가 결핍되어 있거나 유해 물질의 농도가 높은 경우 송풍 마스크나 산소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습니다. 유해 가스를 막기 위한 경우에는 방독 마스크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방음 참 보호구도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직업성 난청을 예방하기 위해 귀 마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귀마개는 외이도에 삽입하여 소음을 차단하는 것이고 귀덮개는 귀 전체를 덮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직업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병이란 특정 직업에 종사함으로써 작업 조건이나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인데요. 직업병 유소견자의 산재, 요양 신청 방법에 대한 것이 최근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직업병 유소견자 중에서 요양 또는 보상의 필요성 확인이 필요한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진단 의사가 반드시 소견서를 작성해서 당해 근로자가 관할지사에 산재 신청을 하는 것에 대한 처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작업 환경의 유해 요인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이 부분도 최근 국가고시 2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물리적 원인으로는 작업 환경의 온도, 목사열, 소음과 진동, 위의 광선, 전리방사선, 이상 기압, 기계적 손상 등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고요. 두 번째 분진 원인으로는 무기분진, 유기분진, 금속 분진에 의해 생기는 폐질환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화학적 원인으로는 위의 가스, 중금속, 유기용제, 살충제 등에 의해서 생기는 중독증이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생물학적 원인으로 세균, 곰팡이 등 병원성 미생물에 의한 것과 취급하는 동물 또는 식물에 의한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해 놓고 이것이 어떤 유해 요인의 원인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직업병의 종류 및 예방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만병, 감압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의 발생 원인은 고압의 작업 후 급속히 감압이 이루어질 때 체내에 녹아있던 기체 질소가 혈중으로 배출되어 공기 색전증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공기에 의해 어떤 부분이 막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대상 작업을 살펴보면 해녀, 교량 가설, 터널 공사, 잠수 작업 등을 할 때 발생을 하게 되는데 해녀들에게 많이 생기다 보니까 자만병은 해녀병이라고도 불려지게 됩니다. 증상을 살펴보면 관절염이 가장 많이 발병을 하게 되고 실신, 현기증, 시력장애, 전신, 불수, 반신불수, 근육통, 흉통, 뇌에 발생하면 생명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또는 치료하는 방법을 살펴보며 감압의 속도를 늦추어서 해야 합니다. 천천히 해야 합니다. 작업 후 운동을 하거나 산소를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비만자, 고령자, 폐나, 심장질환이 있는 자는 업무를 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고산병, 항공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저산소증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고도에 노출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것인데요. 감소된 대기압과 이에 따르는 동맥혈의 산소 함량 저하의 결과로 발생합니다. 대상 작업은 등반과 비행기 조종자들에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증상은 저기압에 폭로된 사람은 근육통, 그리고 관절통, 흉통, 신경장애, 공기색전증, 치통, 중형, 부비동염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직업성 난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발생 원인은 반복적으로 소음에 노출되어서 청력 손실의 원인이 되는 콜티기관이 파괴되거나 그래서 청각세포, 청신경의 광범위한 퇴행성 변화로 청력의 저하가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상 작업으로는 조선 작업, 기계 작업, 차감 작업, 판금 작업, 연마 작업과 같이 많은 소음을 유발하는 작업장에서 일했을 때 문제가 됩니다. 증상을 살펴보면 사천 헤르스에서 C5D 현상이 나타나고 그리고 자각 증상으로는 이명, 작업 후에 청력 저하, 비통증, 두통, 현기증, 초조증, 불면증이 나타날 수 있게 되는데요. 이것을 치료 및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작업 시 소음이 노출되지 않도록 귀마개를 착용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다음은 레이너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의 발생 원인은 손가락이 진동이나 추위에 의해서 창백해지는 것인데요. 증상은 손가락, 발가락, 코, 귓볼 등의 색깔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상 작업을 살펴보면 추위에 노출된 작업자나 타이피스트, 건반 악기 연주자, 승무원, 분쇄기공, 발전기 및 전동기 그리고 차광기 사용 근로자에게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치료 및 예방을 하는 방법은 진동을 유발하는 부서로부터 바꿔주고 손발을 추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장갑과 양말을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식은 피하고 담배는 피우지 않아야 합니다. 다음은 납 중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시와 과학과고시에 자주 출제가 되었던 부분인데요. 원인을 살펴보면 자동차, 휘발유 첨가제, 페인트 전선 피복제, 인쇄공, 축전기나 배터리 제조원 등에게 노출되었을 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나타나는 증상들을 설명하고 이것이 어떤 중독 물질에 의한 것인지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치은연, 즉 잇몸이 암자색으로 착색이 되거나 빈혈이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소변에 코프로
포르피린 출현이 있을 수 있으며 골수 자극 증상, 고혈압, 월경장애, 정자감소, 유산, 사산, 신경장애, 장백해지고 사지마비, 조혈기능에 장애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복통 변비 쉽게 배출되지 않고 뼈와 뇌까지 침투하여 태반을 통과하기 때문에 선천성 질환으로 학습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은 중독인 미나마타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틸 수은 화합물에 의해서 오염된 어패류를 장기간 다량으로 섭취를 했을 때 발생되었던 질병인데요. 이것의 증상을 살펴보면 권태, 우울증, 피로감, 두통, 설사, 궤양, 소화기 점막의 부식, 단백뇨, 보행실조, 떨림, 구내염, 불면, 현기증, 사지마비, 기억력 감퇴, 언어장애, 시청각, 기능장애 등을 일으키게 되고 중추신경의 질환, 태반을 통과하여 지진화 출생률의 증가가 나타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특정 증상을 설명하고 이게 어떤 것에 대한 중독 증상인지를 물어보는 것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카드뮴 중독입니다. 이타이 병이라고도 불려지는 것으로서 카드뮴의 만성 중독에 의해서 신세뇨간의 병변으로 인해 제우스 기능이 저하되어 칼슘의 상실과 체내 칼슘의 불균형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증상을 살펴보면 골연화증, 골절, 허리와 관절의 심한 통증, 흉통, 현기증, 요통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보행장애, 근육통, 폐부종, 단백뇨, 신장 기능 장애, 호흡곤란, 식욕부진, 구토와 설사, 복통, 위염, 비염, 불면, 빈혈, 골격 변화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소 앞쪽에 있는 질환들과 비슷한 증상이 있기는 하나 카드뮴 중독일 때에는 칼슘과 관련된 증상들이 많이 추가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차이를 구분하셔서 문제풀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크롬 중독의 대표적인 증상을 살펴보면 피부, 호흡기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폐암의 발생이 많으며 단뇨증이나 무뇨증 등의 신장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코 중격, 즉 비중격에 천공, 구멍이 뚫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은 VDT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가고시에 2번 출제가 되었는데요. 발생 원인은 컴퓨터 등의 디스플레이를 장시간 보면서 작업하여 발생하게 되는 것인데요. 증상은 목이나 어깨의 결림 등의 경경한 증후군과 기타 근골격계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편두통, 수면 장애, 우울증, 근시, 충혈, 눈의 피로와 이물감, 피부 증상, 정신, 신경계 증상, 그리고 위장 장애 등이 초래됩니다. 치료 및 예방 방법을 살펴보면 화면과 눈의 거리를 30cm 이상 유지를 하면서 화면을 보기 위한 목의 각도가 줄어들어 목이나 어깨 부위의 통증이 줄어들게 되고 눈의 피로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면과 눈의 거리를 충분히 벌리는 것이 필요하게 되고 간간히 맨손 체조와 작업용 안경을 착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분진에 의한 건강장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폐증은 폐에 분진이 침착하여 이에 대해 조직 반응이 일어난 상태이고 교폐증은 규사나 규산이 들어있는 분진을 흡입했을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선면증은 성면 섬유가 수년간 폐에 남아있다가 폐를 섬유화, 딱딱하게 굳어지게 하는 것으로서 폐암 발생률을 높이는 진폐증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구 진탕증, 안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의 원인은 낮은 조도에서 작업을 장시간 했을 때 발생을 하게 되는 것으로서 증상은 눈이 본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저절로 상하, 좌우로 떨리거나 빙글빙글 도는 듯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경한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의 원인은 장시간 일정한 자세로 상지를 반복하여 과다하게 사용하는 노동으로 발생하는 직업성 건강장애에 해당이 되는데요. 목, 이팔, 증후군이라고도 하게 됩니다. 나타난 증상을 살펴보면 후두부, 어깨, 팔, 손, 손가락 등의 통증과 저림, 결림 등이 있을 수 있고
지각 이상, 눈의 피로, 두통, 수면장애, 정서, 불안정 등의 건강장애가 있을 수 있으며 요통, 배가 아플 수 있습니다. 대상 직업을 살펴보면 키펀처나 타이피스트와 같은 타건 작업을 종사하는 근로자, 슈퍼마켓에서 계산기를 다루는 근로자, 상반신을 앞으로 구부린 작업에서 작업을 계속하거나 무거운 물건을 다루는 경우, 그리고 벨트 컨베이어 작업에서 작업 밀도가 높은 조립 작업을 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리 방사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인은 방사능 원소가 파괴될 때 방출되는 고속도의 입자와 복사 에너지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증상은 빈혈, 암종, 피부암, 림프구 감소증, 불임증, 백내장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상 직업을 살펴보면 방사선 작업 종사자로서 그 예시로 원자력 발전소나 국제선 승무원 등이 해당됩니다. 최근 24년 하반기 자격시험에서는 27년간 국제선 승무원이 우주 방사선의 노출로 백혈병에 걸렸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했고 이것이 인정되면서 직업병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꾹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새로운 강의 동영상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